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재원 선생님입니다. 요즘 시험 기간인데 모두 열심히 하고 있나요? 좋습니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고 있진 않나요? 선생님 반 학생들에게도 얼마 전에 한 말이지만 공부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순간은 공부를 하고 있지 않는 순간뿐입니다. 모두 자신을 믿고 차근히 해 나가봅시다. 자,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수업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갈래 재구성, 그리고 인물과 소재의 상징성. 재구성과 관련해 지난 시간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작품과 장정일의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라는 시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갈래 재구성입니다. 그리고 재구성한 작품 속 인물과 소재의 상징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이번 시간 목표입니다. 그런데 갈래의 재구성이라고 하면 조금 낯선가요? 시에서 소설로, 희곡에서 소설로 바뀌는 것 등을 생각하면 되는데 한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웹툰 좋아하나요? 한때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이태원 클라스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 웹툰이 인기를 얻자 이렇게 최근에 TV 드라마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것도 갈래 재구성 중에서 한 예입니다. 저기 나오는 박서준 씨의 머리가 바로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헤어스타일이죠. 선생님도 할 뻔했습니다. 자, 잘 참았죠? 계속 갑니다. 요즘은 이렇게 매체의 발달로 다양한 갈래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완득이라는 김예령 작가의 소설이 큰 인기를 얻자 이번엔 영화로 나왔었죠. 소설에서 영화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작품이 재구성될 때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변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인물의 성격이 바뀐다든지 없던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고 배경을 다르게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제까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치기 소년 이야기는 모두 알고 있죠? 어릴 때 많이들 읽어본 이야기인데 양치기 소년이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그랬더니 결국 마을 사람들을 속이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아무도 소년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득 어릴 때 들었던 싱거운 이야기가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양치기 소년 머리 위로 비행기 4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됐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4대니까 넉대가 나타났다, 넉대가 나타났다, 한 대, 두 대, 석대, 넉대 할 때 넉대. 자, 선생님이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좀 무겁네요. 자, 이런 시리즈 역시나 하나의 재구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차 시 동안 살펴볼 작품이 바로 이 양치기 소년을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바로 이강백 작가의 파수꾼입니다. 1974년도 작품으로 꽤 오래된 작품이지만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파수꾼은 멀리서 침입해오는 적이나 위험 요소로부터 경계하기 위해서 쌓은 망루 등에서 감시하고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파수꾼이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예전에 한번 읽었기 때문에 전체 흐름은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한번 이어나가겠습니다. 교과서 91쪽의 등장인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작품 앞에 나와 있네요. 촌장, 파수꾼 가, 나, 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촌장은 마을을 다스리는 통치자, 자, 권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파수꾼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파수꾼 가는 망루 위에서 이리떼가 나타나면 소리를 질러서 알립니다. 이 소리를 듣고 파수꾼 나가 양철복을 두들기면서 멀리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습격을 알립니다. 이 파수꾼 다 같은 경우는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새롭게 파견 나온 인물입니다. 이 파수꾼 다의 경우에는 새로 왔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을 알리는 인물이 되기도 하겠네요. 오늘 학습 목표가 인물과 소재의 상징성을 파악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파수꾼들이 망루에서 감시를 하고 있고 마을 사람들은 항상 이리떼가 나타나면 어쩌나 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루 아래에서만 일하던 새로 파견된 다가 망루에 올라가게 되고 파수꾼 가가 외치는 이리떼의 정체가 흰구름이라는 사실을 알고 맙니다. 통치자인 촌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도움을 요청한 것이겠죠. 자, 촌장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촌장 느낌이 나나요? 비슷한 느낌이 나는 캐릭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더욱 몰입해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우선 촌장의 태도와 모습은 점잖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읽어본 여러분들은 알고 있겠네요. 이런 모습들 또한 위선이라는 것을요. 자, 촌장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이 말 역시나 진짜 고마워서 한 말이 아니겠죠. 반어적인 내용일 겁니다. 편지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리떼는 없고 흰 구름뿐이라는 팩트가 알려지니까 촌장은 올 수밖에 없었겠죠. 이리떼와 흰 구름, 핵심 소재가 되겠네요. 촌장이 꼼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네 탓은 아니지만 다들 화가 나서 도끼를 들고 오고 망치를 들고 오고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네. 담담하듯 말하면서도 우리 순진한 파수꾼 다를 겁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하는 척, 점잖은 척, 자기를 위하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런 협박과 함께 꼬드기는 말도 함께합니다. 회유를 하는 것이죠. 바로 딸기입니다. 딸기로 꼬드기네요. 이 마을에서는 딸기가 굉장히 귀한가 봅니다. 선생님도 딸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의 파수꾼 다는 과연 넘어갈런지. 자, 맥락상 지나고 보면 이 딸기는 만약 네가 진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나눠줄 굉장히 귀한 존재, 회유의 소재 정도로 기억할 수 있겠네요. 자, 파수꾼 다가 묻습니다. 순진하고 젊은 느낌의 생각보다 근육질인 우리 파수꾼 다입니다. 질문을 합니다.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나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하니 촌장이 대답합니다.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냐. 자, 이 말에서 촌장 또한 이리떼의 정체가 흰 구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없다. 마을은 안전했으니까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러면서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힙니다. 이리떼라고 하는 외부의 적을 통해서 내부 사람들의 단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통치자로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겠죠. 그래서 이리떼를 흰 구름이라고 파수꾼과 모의해서 속여왔던 것입니다. 질서라는 용어가 눈에 띄네요. 그런데 파수꾼 다가 자신이 본 흰 구름, 그 진실은 아름다웠던 이야기와 함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밝히려 합니다. 매일같이 불안에 떨던 사람들, 이리떼가 왔다는 말만 들으면 우왕좌왕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말입니다. 의문스럽고 정치 백단인 촌장은 파수꾼 달을 타이르다가 또 꼼수를 쓰려고 하는 것인지 오늘만 잘 넘어가주면 자신도 흰 구름이다 라고 외치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자, 약속하는 통치자, 약속하는 정치인. 자, 드디어 마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자, 도끼와 망치를 들고 오는 마을 사람들 모두 화가 났는지 무서운 표정으로 달려드네요. 특히 왼쪽 위의 아저씨는 인상조차 무섭습니다. 자,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파수꾼과 촌장의 이야기에 불안함과 안도감을 수시로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진실을 스스로 확인하려 하지 않고 그저 따르기만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긴 침묵이라고 하는 저 지시문에서 파수꾼 다의 내적 갈등마저 드러납니다. 과연 파수꾼 다는 어떤 선택을 할지. 자, 이리떼다! 이리떼! 이리떼가 나타났다! 결국 파수꾼 다도 왜곡된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말하고 맙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죠. 이리떼가 몰려온다.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촌장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을 전하네요. 그리도 무서워하는 이리떼가 온다고 말입니다. 자, 마을 사람들은 다시 그 말을 듣고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똑같이 이리떼가 나타났다라는 말을 듣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눈에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다에게 얘기합니다. 너한테는 안 됐다만 넌 이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한다. 마을엔 오지 말아라. 자, 굉장히 못됐습니다. 바람 소리만 더욱 거칠어진다는 이 배경은 분위기를 잘 표현해주네요. 뭔가 진실을 전하지 못하고 현실의 억압에 순응하고 마는 파수꾼 다의 모습과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파수꾼 가와 나처럼 결국 다도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무엇을 지키는 파수꾼인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가 무엇이었죠? 갈래의 재구성과 인물 소재의 상징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앞에서 선생님과 함께 살펴봤던 핵심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학습활동과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물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인물의 특성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작품에 나타난 촌장, 파수꾼, 나와 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 촌장만 우선 선생님과 살펴보면 이리떼가 존재한다고 거짓말을 강요한 인물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생각해 봤더니 공포감을 조장해서 사람들끼리 단결하도록 만들어 통치하기 쉽게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듭니다.
결국은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나가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자, 나머지 파수꾼 나, 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 대한 특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달아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작품을 읽고 나면 무엇을 비판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비판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인물, 상황, 시대 등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특히나 1974년에 발표된 작품이라는 점에 주목할 때 당시의 시대 상황이 독재라고 하는 시대적 키워드와 관련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인물과 상황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작가는 왜 굳이 이런 희곡을, 그것도 우화적 기법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파수꾼에 관한 간단한 생각 열기 시간으로 1차시를 구성해 봤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느라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한번 꾸려봤습니다. 자, 파수꾼,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했었죠. 과연 파수꾼이 지키고자 한 것은 마을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파수꾼을 다음 시간에는 신동엽 시인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라는 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작품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미리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학습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시험 기간 많이 지치죠? 자, 그 노력, 그 마음 압니다.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로 앞에서 살펴봤던 이태원 클래스의 인상 깊었던 대사를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엄청난 시련과 함께 모든 것을 잃었던 주인공이 한 말입니다. 공부, 노가다, 원양어선, 그렇게 시작하면 돼. 필요한 건 다 할 거야.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내 인생 이제 시작이고 난 원하는 거 다 이루며 살 거야. 자,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의 주인공 박세로이가 한 말입니다. 목표를 위해서 다 할 거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가치는 내가 정한다. 이 말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면서 살겠다는 이 말이 참 와닿네요. 이 말들을 새기며 이번 수업 마치겠습니다. 모두 오늘도 파이팅입니다.